안녕하세요 여러분, MG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특강 5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일전쟁입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학습 주제인 조일전쟁 같은 경우는요, 아마 조금 여러분들에게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조일전쟁은 조선과 일본 간의 전쟁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 조일전쟁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임진왜란 시기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유재란입니다. 정유년에 다시 일어난 난리다 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일전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우선 조선 같은 경우는요, 건국 이후에 평화가 지속되면서 방심하고 있었어요. 전쟁 대비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었다면 반면에 일본은 달랐습니다. 바로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00년 동안 일본 전역이 전쟁을 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아주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어떤 각 지역의 영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던 이 시기를 통일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하는데, 그 통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다이묘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다이묘들은요, 우리가 지방에 사는 영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렵다면 고려시대의 호족과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 다이묘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땅을 많이 못 받나요? 왜 우리한테 줄 땅은 없나요?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히데요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조선과 명나라를 친 다음에 그 땅을 너희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결국 조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즉, 불만이 심화되었고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침략의 명분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 대륙을 우리가 침략할 건데, 즉 명나라를 침략할 건데 거기를 침략하는 통로를 제공해줘 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정명가도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명가도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조선에게 아버지와 같던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길을 내놓으라니까 당연히 못 내줬겠죠. 조선이 거절하면서 결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결국 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처음으로 어디를 쳐들어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가까우니까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부산을 침공하게 되고요. 이 일본군들의 전략은 뭐였냐면 빠르게 조선 왕의 목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럼 조선 왕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수도인 한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산에서 일본군은 놀라운 속도로 수도 한성을 털기 시작합니다. 단 20일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진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한양에 있던 선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의주로 도망치게 됩니다. 위치가 알겠지만 언제든지 명나라로 이제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웅이 있었어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고요. 이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 한산도, 이쪽에서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더 이상 바다를 통해서 일본군들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바다를 통해서 여기에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칸을 적어볼게요.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이후에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전라도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즉 육로를 통해서 전라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육로를 통해서 전라도로 들어갈 때 있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도 진주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곳이었고, 일본군 입장에서도 곡창지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뚫고 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진주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이끈 장군은 바로 김시민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조선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일본군들은 결국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요 전라도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조선은 다소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누가 도움을 주러 오냐면 바로 명나라가 참전을 하게 되고요. 이 조명연합군은 결국 평양을 탈환해내게 됩니다.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이 한성, 빼앗았던 이 한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조명연합군은 반드시 뺏어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전투다? 바로 권율 장군이 이끌었던 행주산성에서의 대첩인 행주대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빈칸 적어볼게요. 바로 행주산성에서의 대첩인 행주대첩이 있고요. 결국 이 행주대첩에서 조명연합군, 조선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이 한양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의 일본군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바로 퇴각을 하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군들의 협상 조건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굉장히 과도한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협상이 결렬되었고요.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정유년에 다시 난리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순신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크게 우리가 우세해지게 되고요.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결국 조일전쟁은 끝나고 맙니다. 자, 이렇게 7년간의 조일전쟁은요. 조선, 일본, 명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조일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연한 이야기죠. 조선은 다수의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했고요. 많은 문화유산이 약탈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토지대장, 즉 땅문서와 호적이 소실되면서 재정 확보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즉 토지대장, 이건 땅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몰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의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걷는 게 어려워집니까? 바로 세금을 걷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반면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요토미 정권은 결국 붕괴를 하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슨 막부를 시작하냐면 바로 에도 막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되고 에도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후에 일본으로 넘어갔던 조선인 포로들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의 결과 일본의 도자기 문화와 일본의 유학이 발전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인 포로들의 활약 덕분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명나라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나라는 이 조선을 도와주면서 크게 국력을 약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진족이 세운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후금이고 훗날 이 후금이 바로 청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훗날의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국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중요한 조일전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복습도 여러분들 철저히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